안녕하십니까? 김 부장의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뉴스를 장식한 이미지 하나가 전 세계 투자자들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125조 원 국내 투자와 로봇 공장 기습 착공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20% 이상의 고관세를 물리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죠. 삼성전자나 다른 대기업들이 눈치를 보며 미국 투자를 고민할 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오히려 한국 땅에 125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이 관세를 높여도 우리는 로봇 기술로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서 그 관세벽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거대한 도박이자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이 125조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트럼프의 뒤통수를 때리는 신의 한 수가 되는지 아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하면 챗GPT 같은 컴퓨터 속 비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피지컬 AI, 즉 몸을 가진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현대차와 테슬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듭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눈입니다. 자율주행차를 만들며 쌓은 시각 데이터로 세상을 봅니다. 반면 현대차의 강점은 근육과 감각입니다. 챗GPT가 인터넷 글자로 공부했다면 현대차의 AI는 실제 공장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어떻게 나사를 조이는지, 거친 도로에서 차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학습합니다. 현대차는 지난 50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세계 최고의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테슬라의 로봇이 똑똑한 천재 대학생이라면 현대차의 로봇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장인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의 질 차이가 결국 실제 현장에서 누가 더 잘 움직이느냐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 세계 로봇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백덤블링을 하고 장애물 경기를 하는 로봇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로봇의 이름이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아틀라스를 단순한 실험실 로봇으로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125조 투자 계획에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 이족 보행 로봇 3만 대를 전격 배치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봇 3만 대가 공장에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인건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20%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대차는 로봇을 통해 생산 비용을 30% 낮춰버리면 됩니다. 관세 폭탄을 기술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차가 미국 땅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로봇 공장을 기습적으로 착공한 진짜 이유입니다. 현대차의 125조 투자 중 약 10조 원이 전북 새만금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새만금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끝도 없이 펼쳐진 간척지죠. 한때는 버려진 땅이라 불렸던 이곳이 이제는 전 세계 AI 기업들이 줄을 서는 황금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로봇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새마음의 넓은 땅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를 깔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로봇 공장과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 합니다. 남의 나라 기름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땅의 햇빛과 바람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새마음 프로젝트의 꽃은 그린 수소입니다. 태양광 전기로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현대차는 이 수소를 가지고 수소 트럭과 버스를 만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만금에서 햇빛으로 만든 수소를 넣은 현대차 트럭이 전국을 누빕니다. 기름값이 오를 걱정도 없고 탄소 배출도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환경 파괴하는 차는 수입 안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도 현대차는 우리는 100% 깨끗한 수소로 만들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5조 투자가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그린 골드 시대입니다.
새만금은 평탄한 공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는 여기서 필드 AI 기술을 연마합니다. 보통 로봇은 깨끗한 바닥에서만 잘 걷지만 필드 AI를 탑재한 로봇은 산길, 진흙탕, 공사장 같은 험한 곳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현대차의 로봇은 이제 공장 라인에만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만금의 거친 지형을 누비며 훈련받은 로봇들은 조만간 건설 현장의 위험한 작업이나 재난 현장의 구조 작업에 투입될 것입니다. 로봇이 우리를 대신해 위험한 일을 다 해주는 세상,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땅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 내가 언제 써볼 수 있는데? 현대차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쯤이면 우리는 우리 집 거실에서 아틀라스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 용도로 쓰이겠지만 기술이 고도화되면 가사 도우미 로봇으로 진화합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축해 화장실까지 모시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125조 원의 투자는 결국 우리의 노후를 더 안락하게 만드는 기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2만 달러에 팔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가격 경쟁력보다 신뢰성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기에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죠.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자동차급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신기한 로봇을 만든다면 현대차는 하드웨어의 견고함과 숙련된 감각으로 믿을 수 있는 로봇들 만듭니다. 결국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 몸을 지탱해줄 로봇은 수십 년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온 현대차의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에 밝으신 분들이라면 사막 콘덴서 같은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와 로봇은 이제 거대한 전자제품입니다. 그 속에는 전기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MLCC라는 부품이 수만 개씩 들어갑니다. 일반 차에 3,000개 들어가던 것이 로봇에는 3만 개씩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차의 125조 투자는 고스란히 이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집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팔면 한국의 부품사들은 돈방석에 앉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의 동반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이제 세탁기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동차와 로봇의 두뇌가 될 전장 사업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구독 모델을 통해 수익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로봇도 구독하는 시대가 옵니다. 현대차의 로봇 하드웨어를 빌리고 LG전자의 AI 서비스를 매달 구독하며 관리받는 세상. 이 두 거인의 결합은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거 정주영 회장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마다 이봐 해봤어 라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이 보여주는 125조 원의 기습 투자는 바로 그 현대 정신의 부활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라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한국 땅에 로봇 공장을 짓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담대한 도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차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자 대한민국 경제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하나하나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알차고 쉬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